토요일날 딱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약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깨가 결릴 때 머리가 자주 아프거든요. 일어나서 약 먹고 막 스트레칭을 했어. 그래도 아파. 이 머리통 안이 너무 아픈 거야 진짜. 그래서 이게 죽는 기분이 이런 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오랜만에 아프니까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낮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잤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은 조금 갔고 기침 좀 하고 머리 아픈 건 없어져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롯데마트 몰이 있거든요. 요즘 밴쿠버에 그로서리로, 한국 그로서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롯데마트입니다. 오늘 산 거 보여드릴게요. 사골곰탕, 몸이 좀 아팠으니까 냉동 김밥, 순댓국, 야채만, 국물 떡볶이, 오뎅, 소세지 떡롤, 백숙, 삼계죽, 삼계탕. 지난번에 시켜 먹었는데 삼겹살이랑 먹으면 맛있습니다. 김치찌개 할 때 좋았어. 닭곰탕, 반찬, 오징어 젓갈, 순두부찌개, 과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 할인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쇼핑을 해보세요. 어저께 밤에 주문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배송이 와요. 로켓 배송처럼. 캐나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24시간에 배달이 왔다. 아침까지 주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가 그냥 좋아서 시켜 먹은 거고요. 혹시 광고주님께서 보신다면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완전 갔네. 6시 반인가 일어나서 요즘에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침 미팅이 8시 반에 있는데, 보통 미팅을 하고 출근하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회사 가서 미팅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하고 있어요. 추천받은 포츠 왔습니다. 킹컵 하려고 주문해놨어요. 여기 가격 무슨 일입니까? 여기 다운타운 맞나요? 오늘 매니저랑 면담이 있어서 미팅룸에 왔습니다. 스케일러스 당이 좀 필요해. 지금 오후 3시라서 45분에 미팅이 끝났습니다. 매니저랑 1대1 면담을 했고요. 결국은 프로모션 얘기입니다. 이번 연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프로모션 되려고. 근데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연차가 좀 차기도 했고, 매니저한테 얘기했으면 열심히 일을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과제하려고 제가 살고 있는 빌딩에 있는 독서실 같은 곳에 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누가 예약을 하지 않은 이상 컨시어지에서 키 받아가지고 올 수 있고요. 밤 11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원래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컨시어지 물어봤는데 이거 빌린 사람이 제가 2번째래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이 오전에 썼던 것 같고, 이제 제 개인 사무실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지금 풀타임 잡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조지아텍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사 때 컴퓨터 전공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백그라운드가 많이 부족합니다. 컴퓨터 전공 학사를 가는 게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석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학을 하게 됐고, 다행히 입학을 받아 주었고, 이렇게 학업과 일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제를 하면서 챗GPT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제가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챗GPT를 쓰면은 공부가 안 된다, 배우는 게 없다.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면은 꼼수를 써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언젠간 그게 발목을 잡고 다시 또 봐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위를 따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인터넷에만 봐도 자료가 많고 도서관에만 가도 책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집중해서 막 공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저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결국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학교 진학을 결심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챗GPT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고생을 해서 공부하는 게 더 남는 게 많겠지만 챗GPT를 활용해서도 공부가 된다. 이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챗GPT를 사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학교에 계신 분들 사용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학교를 갈 고민 중이라면은 요거를 나중에 써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노션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보통 과목이 시험이고 과제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으로 보면은 실험 과목이 아닌 이상 대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성적 결과가 정해진단 말이죠. 제가 듣는 OMSCS, 조지아텍 컴퓨터 사이언스 과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과제 비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과목마다 다른데 저는 보통 과제 비중이 높은 과목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간기말은 진짜 단발성이기도 한데,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과제는 주말에 몰아서 시간을 갈아 넣으면 되거든요. 밤을 새면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시험과 과제가 있을 때 어떻게 챗GPT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퀴즈, 강의를 보게 되면은 퀴즈가 이어서 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근데 이거는 강의 기반이죠. 강의 기반으로 중간고사가 있고 강의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과제도 강의 기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제를 하는데 강의를 보지 않아도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 측에서 원하지 않은 거겠죠.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강의를 다 보고 뭐 복습을 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강의를 보고 이해를 해서 그거를 과제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디자인을 했을 텐데, 사실 강의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매주 강의 양이 많고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매주 시간 내서 강의를 보고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강의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재미도 없고. 근데 오히려 과제를 하면서 그때 강의를 찾아보고 거기서 이해하는 게 이해가 쉽기도 하고 시간 절약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강의를 봤어, 과제를 해, 근데 몰라, 다시 강의를 봐.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 왜냐면은 과제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강의를 두 번째 보는 거라서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과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의 활용성을 아니까 강의를 더 집중해서 듣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제에서 빠진 퍼즐을 강의에서 가지고 오는 느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목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과제, 이 두 가지 벽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보고 이게 자막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데 2주 전에 몰아서 강의를 보려면은 진짜 거의 하루 종일 봐야 돼요. 집중을 해서.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의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로드도 허락을 해주는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크롬 강의를 다운로드 해주는 크롬 익스텐션이 있어요. 강의를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브루라는 툴을 돌려서 자막을 추출합니다. 이건 제가 편집할 때 쓰는 툴인데 무료 회원도 한 달에 몇 분은 공짜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막을 추출을 합니다. 그 영어가 있죠. 이거를 챗GPT에 주고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번역과 쉬운 말 요구를 할 때 물론 강의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챕터별로 잘라서 복붙을 해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챗GPT한테 나 이제 중간고사 앞뒀는데 이거가 강의 내용이야. 이거를 한국말로 쉬운 말로 바꿔줘. 내가 중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라고 하면은 쫙 변경을 해줍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해줍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한국어, 자기의 모국어보다 영어로 써져 있는 걸 읽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흡수가 안 돼.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흡수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한국어로 공부하자. 단 이때 얘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중요한 단어,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서는 뭐 패킷, 레이어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괜히 한국어로 바꾸면 어색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영어를 유지해주고 다른 설명은 한국어로 해달라고 추가로 요구를 하면은 그렇게 해줍니다. 저는 한국어로 공부해도 영어 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했던 언어랑 달라서 시험을 못 봤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이 내용을 몰랐으면 모르는 거지 영어로 갑자기 나왔다고 모르진 않거든요. 저는 이 단계는 스킵을 하는 편인데 여기까지 해주면은 준비가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사실은 진짜 잘 써먹고 있는 건데 이거는 실제 데모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챗GPT를 결제하고 쓰고 있고요. 그냥 꽤 됐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결제하고 쓰고 있어요. 일단은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데모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학교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얘네한테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얘가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네. 와, 챗GPT 일을 너무 잘해. 여러분 이제 딱 제가 실제 과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실제는 이거랑 다른 내용일 뿐더러 더 인스트럭션 페이지가 깁니다. 하지만 방법은 똑같다. 보통 저는 이렇게 받으면은 대충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게 많겠죠. 복사해서 챗GPT한테 갖다 줍니다. 저는 지시를 했어요. 나 이거 과제로 받았는데 과제 해야 돼. 근데 나 안드로이드 하나도 모르고 너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뭐부터 해야 되는지 차근히 설명해 주고 어려운 말은 쉽게 바꿔줘. 영어는 그대로 유지해 주고 한국어로 설명을 해줘야 돼 라고 하고 제 이 내용을 붙여 넣으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부터 알려주죠. 그래서 설치를 하고 새 프로젝트 만들고, 학교에서는 새 프로젝트 만드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서 봤겠죠. 근데 유튜브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오래된 영상이면 이게 안 맞아요. UI가 바뀌었어. 일단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 얘는 코드까지 짜줘. 기능까지 구현을 해줘.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줘. 다 해주네. 근데 이거는 제가 간단한 과제를 구상을 한 거였고, 보통은 제가 실제 과제를 물어보게 되면은 그 과제 안에서 설명해 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만들기까지는 안 알려주거든요. 제너럴한 스텝을 알려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노트에, 저는 노트에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서 실제 과제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너무 예제가 쉬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더 물어볼 게 없어. 여기서 언어는 자바 또는 코틀린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 자바랑 코틀린 둘 다 잘 몰라. 뭐로 해야 할까? 차이가 뭐야?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할 걸 이렇게 번호로 딱 써서 물어보면은 제가 번호 적은 대로 답변을 해줍니다.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강의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강의를 보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를 가져가서 그때 보는 거고, 왜냐면은 어떤 한 A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사람마다 그거를 이해하는 거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A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가나다라가 있는데, 뭐 교재 같은 거 보면은 가나다라 모든 방법을 써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강의를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챗GPT가 설명한 방법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줬을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또 파고들어서 물어볼 수 있고, 저는 이게 더 쉽게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이거 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 만들기도 할 수 있어. UI 디자인도 할 수 있어. 프로젝트가 어떤 한 가지를 배운다기보다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 있는 과정들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가르쳐 주는 게 없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리고 UI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XML 파일을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여기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처음이라면은. 보면은 텍스트 에딧이 있고 버튼이 있죠. 그리고 기능을 구현하는 자바 코드도 여기에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기능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 UI 디자인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복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버튼은 초록색, 두 번째 버튼은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 새로운 코드를 주죠.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에러가 나 있어. 왜 에러가 났냐?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서 스페이스 하나, 점 하나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점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여기에 에러를 제가 숨겨놨고 오타가 있습니다. 문제가 보면 여기서 오타 발생, 이런 것도 찾아줍니다. 과제를 한 3시간 하다 보면은 거의 뇌가 멈춰 있어요. 반 정도는. 근데 어쨌든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수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때 얘가 잘 찾아줍니다. 마이너한 실수들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더 빨리 끝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진행을 해갑니다. 일단은 챗GPT를 쓰면 좋은 게, 컴퓨터 분야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도 많고, 어려운 용어가 일단 많으면은 딱 멈칫해요. 또 그게 영어니까 더 멈칫하는데 한국어 그리고 쉬운 말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과제를 슬슬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언어 장벽이 없어지니까 그 과제에 새로 배워야 하는 그 부분에만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에러가 많아요. 버그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커맨드 창에서 뭘 해, 에러가 나왔어. 얘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면 에러를 주고, 보통 에러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나와 있어요, 연속으로. 근데 초보자인 저는 뭐가 시작 에러인지 알 수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A가 A로 시작해서 B, C, D 연속으로 났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A란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몰라. 그러면 챗GPT에 보면은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디버깅 할 때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난 B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것도 1시간을 파. 난 B를 수정을 해. 결국 그럼 A가 잘못된 건데 작동을 해. 에러가 없어져. 그럼 나는 이게 에러가 없어졌구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과제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챗GPT를 진짜 적극 활용을 해서 과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현타도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공부가 되는 건가라는 게 여태까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5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챗GPT가 없으면 나는 지금까지 못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자신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남는 건 있다. 제가 직접적으로 회사 일과 관련된 걸 배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배운 걸 가지고 회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요.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면에서는 학교를 잘 시작했고 챗GPT를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제 스스로의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들을 안 하는데 밴쿠버 유튜버 중에 예전에는 뭐 C#, 자바 이런 것들이 하이 레벨 랭귀지였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뭐 C, C++ 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파이썬이 더 높은 언어가 됐고 또 이제 챗GPT가 그 더 높은 언어가 돼서 이제 파이썬이 로우 레벨 언어가 됐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챗GPT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코드를 작성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뿐더러 이게 맞나? 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해. 그럼 어떤 툴과 어떤 방향을 갖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길이 많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정보 주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시니어 엔지니어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거를 뱉을 수 있는 회사에서 시니어 엔지니어한테 물어볼 때 좀 주춤하잖아요. 이거 물어보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를 이 사람이 알게 될 텐데 창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제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한 달에 2만 원인가 3만 원 내고 있는데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필드라면 적용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리고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과목 중에는 에세이를 쓰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에세이를 제가 안 써봤단 말이죠. 에세이 한국은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움받았던 거는 구조화하는 걸 도움받았어요. 뭐 써달라. 이거는 안 됩니다. 돼. 근데 걸릴 수가 있어요. 걸려. 대신에 뼈대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갖게끔 써라라고 학교에서 지시를 줘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막 적고 GPT한테 내가 쓴 거를 기반으로 이 질문을 보고 구조를 조금 잡아줘라고 하면 구조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살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챗GPT를 에세이를 쓰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궁무진한.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필드에 있는 분들도 사용을 꼭 하고 있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들 집에서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오늘 영상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학교까지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도 제가 병행을 하고 있는데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는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